우유가 칼슘의 왕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뼈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현재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연령층, 그 중에서도 여성이 골다공증 발병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갱년기 이후에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칼슘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칼슘 보충의 대명사인 우유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유가 어떻게 독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 관련 연구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버드의대 교수 연구팀이 우유 및 유제품이 고관절 골절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팀은 20여 년 동안 50세 이상의 남성과 폐경 여성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유 또는 치즈, 발효유 등 유제품을 섭취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골절 위험률이 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제품 소비량이 높은 미국 성인들을 조사한 결과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유 마시는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성인들은 우유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인의 경우 우유 속에 있는 유당, 락토스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아기 때는 모유나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인 락티아제가 소장에서 활성화되어 유당을 충분히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락티아제가 부족할 경우 소장에서 유당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대장의 세균이 유당을 분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장이 자극을 받아 다량의 가스가 생성되고 설사와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시아인들의 대다수가 우유를 조금만 먹어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약 75%가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우유가 필수식품이라면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 기간 동안 우유를 먹지 않으면 단백질, 칼슘 등의 중요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전 세계 인구 중 많은 수가 우유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유를 먹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유를 아예 먹지 않으면 골다공증 같은 뼈와 관련된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클까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은 간접적인 암시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우유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최근까지도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몇 년 전에 우유가 조기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1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매일 우유를 2.5컵 이상 마시는 사람과 일주일에 1컵 이하를 마시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2.5컵씩 마시는 사람이 사망 위험도가 32%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유를 마시면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알려졌지만 우유를 많이 마시는 여성일수록 엉덩이 골절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서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우유를 제외한 발효유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요구르트나 치즈는 많이 먹을수록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유와 발효유 제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유는 많이 먹을수록 해롭고 요구르트와 치즈는 왜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을까요? 요구르트와 치즈 안의 유산균은 장내 세균을 활성화시켜서 우유 속에 있는 좋지 않은 물질들을 막아줍니다. 또한 우유는 갈락토스라는 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자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갈락토스는 순간 접착제처럼 몸속 체내의 단백질 구조에 잘 달라붙는데요. 갈락토스가 껌딱지처럼 달라붙으면 점점 뻣뻣해지고 노화됩니다. 이 효과를 캐치한 연구진들은 노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지들에게 규칙적으로 갈락토스를 주입했는데 그 결과 노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뇌가 퇴화되거나 만성 염증이 발생했으며 어떤 실험체들은 조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우유 한 2잔 정도의 용량은 적당하지만 그 이상 마시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은 우유와 동시에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해야 하는데요. 과일이나 야채를 함께 먹지 않으면 사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대다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어 우유 섭취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이 될 수 있는 대체 식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구르트와 치즈입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부지런히 마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골절될 확률이 높게 나왔으며 반대로 요구르트와 치즈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사망 위험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골다공증 예방 또는 뼈 건강을 위해 매일 꾸준히 칼슘 필요량을 채우고 싶다면 우유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유보다 건강한 칼슘이 풍부한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음식을 꼼꼼히 따져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요구르트와 치즈 외에도 통곡물 식품, 케일,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 함유량이 높은 다양한 식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치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식품입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갈락토스가 우유와 요구르트보다 적게 들어있으며 현재 다양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당뇨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데요. 당뇨에 치즈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연구팀이 하루에 치즈 55g, 슬라이드 치즈 2장 이상을 먹으면 당뇨병 위험을 12%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치즈에는 포화지방산이 들어있어 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포화지방산은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치즈에는 포화지방산도 있지만 혈관의 노폐물 축적을 예방하는 영양소는 물론 몸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섭취를 한다면 포화지방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즈에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유익균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단백질 분자들을 활성화시킵니다. 혈관벽에 눌러 앉으려는 칼슘을 뼈, 근육, 치아내로 이동시켜줍니다. 최근 덴마크에서 2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서는 비타민 K의 놀라운 효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꾸준히 비타민 K를 섭취하면 동맥경화에서 오는 여러 심혈관 질환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맥경화 증상에는 대표적으로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며 심할 경우 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팔이 저리거나 움직일 때 불편하다면 팔다리 동맥경화로 불리는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말초동맥 질환을 앓고 있다면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비타민 K를 많이 섭취할수록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K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즈에는 칼슘과 비타민 K 외에도 아주 유익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스페르미딘이라는 영양소인데요. 최근 실험에서 노화로 인해 약화된 암 면역을 회복시키는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노화로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의 쥐에 스페르미딘 성분을 투여했는데요. 놀랍게도 암 면역이 향상되고 노화 증상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장수 노인들의 세포를 분석해보니 스페르미딘 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높았습니다. 스페르미딘은 동물들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체세포의 자정작용을 일으켜 우리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스페르미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치즈는 어떤 치즈일까요? 스페르미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숙성이 많이 된 치즈일수록 스페르미딘의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즈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파마산에는 스페르미딘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치즈를 먹어야 할까요? 치즈의 건강한 성분이 많은 만큼 종류도 다양합니다. 치즈의 영양소는 생산 과정에 따라 맛과 영양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건강에 좋은 치즈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 건강에 좋은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말랑하고 쭉쭉 늘어나는 식감의 모짜렐라 치즈는 보통 피자를 통해 잘 알고 계신데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소의 저주로 만들며 별도의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저염, 저칼로리 성분이라 속이 편하고 장 속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락토바실러스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 향상은 물론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의 왕, 블루치즈입니다. 우리에겐 고르곤졸라라는 이름으로 익숙한데요. 시큼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서 호불호가 강한 블루치즈는 푸른 곰팡이를 숙성시켜 만듭니다. 다른 치즈보다 칼슘 함량이 높아서 뼈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꾸준히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치즈, 페타치즈입니다. 그리스의 지중해식 식단으로 불리는 페타치즈는 양 또는 염소의 저주로 만들어지는데요. 칼로리가 낮은 것은 물론 지방을 태우고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행 리놀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면역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의 왕, 코티지 치즈입니다. 치즈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으며 한 끼 식사량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 있는 식품입니다. 크림 같은 부드러운 식감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치즈 중 하나입니다. 발효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샐러드에 곁들여 먹거나 이유식으로 많이 만들어 먹는데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리보플라빈이 들어있어 안구건조증, 지루성 피부염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우유를 적당하게 섭취해야 하는 이유와 치즈의 놀라운 효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치즈가 몸에 좋지 않다는 선입견도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치즈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우유 한 잔 대신 하루 권장량의 치즈를 섭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마음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